황교안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16일 특검은 황 대행 측에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던 상황. 하지만 황 대행 측은 특검이 그동안의 수사기간 동안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들을 기소하는 등 충분한 수사를 펼쳤기 때문에 특검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황 대행의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반면 황 대행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야사당은 오늘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내일이면 공식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특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2월 27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90일간 진행해온 수사를 내일 모두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를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 계속 지켜주고 계시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변호사님들이 그동안 특검이 진행되면서 특수를 노렸었는데. 예. 네. 이제 끝나가는 때가 되니까 좀 아쉽죠. 뭐 검찰 수사 있으니까요. 예.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도 샵 5400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어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만큼이나 황교안 총리도 우리가 우려했던 바 그리고 예. 또 예상했던 바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 때 이 황교안 총리가 특검 무력화가 주특기인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어요. 예, 예전에 예. 온노비 특검 때도 파견 검사로 함께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제 그 어떤 검찰 간부가 예. 예, 온노비 특검이 아니구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예. 예, 그 특검 때 파견 검사로 합류했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 간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술자리 얘기를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검찰 측 자료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특검에 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검찰로 되돌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어떤 그 특검 무력화의 역할을 했던 그 과거가 있어서 그래서 당시 특검부였던 김영태 변호사가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의심스럽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번 특검에도 이제 결국은 연장을 해주지 않았고 논리를 보면은 과거 11차례 특검에 비해서 최대 규모였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특별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까지 합쳐서 115일에 걸쳐서 장기간 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목적과 취지를 뭐 충분히 달성했다. 뭐 요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예. 이제까지 11차례 특검을 보면 결국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한시적으로 특별검사를 두는 거 아니에요? 네. 특별법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친정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등에 입고 검찰 쪽 조사보다도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고 들어가니까 조금 더 심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어달리기 부분에 마지막에 우병우 전 예. 수석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를 풀어야 될 숙제를 특검에서 풀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서 뭔가 좀 이제 아쉬움이 남긴 했죠. 예, 알겠습니다. 홍건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했어요. 이게 만약에 본인의 지금 우리가 의심을 갖듯이 대권 주자 노름에 좀 도움이 됐었으면 직접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좋아하는 게 이제 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본인의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에게 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살짝 또 이제 연상이 되는데요. 이 현장에서 기자들이 뭔가 날카로운 질문을 또 이제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또 영상으로 촬영되어서 뉴스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또 이제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지 않은 조치가 예상되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특검 수사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굉장히 이제 큰 힘을 받고 있었고 또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성과도 많이 냈거든요. 그렇죠. 수사기간 연장됐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연장 승인해주지 않음으로써 특검의 수사를 여기서 끝내게 낸 그런 것은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 또는 그 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시청자들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예, 살살 선동을 하시네. 예. 국민들이 잊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남는 건 이제 좋은 의미니까요. 예. 제가 이제 여든 야든 정파성을 떠나서 농담한 거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자주 나와주시고요. 최 교수님. 예. 그런데, 예. 전에도 우리가 한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검찰이 2,000명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특검 파견된 검사가 20명. 예. 1%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기간은 물론 준비기간까지 해서 한 90일쯤 했는데, 예. 총 정확하게 이제 준비기간 빼놓고 수사에 착수한 건 70일. 예, 그 정도죠. 맞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검사가 예. 70일 동안 한 수사치고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렇죠. 맞습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도 기업 수사 남아있고. 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이런 등등 아직 미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상적으로 보면 연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연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수사가 거의 완성됐다, 뭐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지금 한참 삘 받아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B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기업 수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뭐, 이재용 부회장 건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뇌물죄 문제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대면조사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윤전추나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 지금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시작은 했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만약에 특검이고 본인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멈췄을까? 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뭔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거기에다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래서 맥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뭔가 추동력을 가지고서 진전돼 나가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어서 그걸 맥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걸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다수는 친박이잖아요. 지금 자유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지층이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를 외면할 수 없었고 본인이 대권에 대한 어느 정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결국은 특검을 연장 안 해주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발표를 하면서, 공식 발표를 하면 브리핑을 하면서 수사기간을 검찰의 수사까지 포함해서 115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사실 국민들은 이렇게 발표되면, 특히 요즘 국민들이 이렇게 문서로 보는 기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듣고 넘어가거든요. 한쪽에서 야, 이 70일밖에 안 되고 원래 100일 약속했던 거 아니냐. 그럼 이 기사만 들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115일 했대잖아. 네. 이러면서 국민들이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이거나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거나 결국은 작은 정보 왜곡을 통해서 꼼수를 부린 거거든요. 국민을 조롱한 거죠. 네, 속임수고요. 사실 예. 이게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여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간이 70일이었다라는 점 잘 알고 있고요. 또한 또 검찰이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서 특검이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검찰 수사 기간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내용 115일이라는 숫자까지 명시적으로 밝힌 게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115일 이야기하면서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특검법의 주요 목적이 뭔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벽에 있습니다. 특검법 1조의 목적이 있는데요. 2조의 수사 대상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이제 필요한 그 특별검사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진상 규명이 목적입니다. 자, 진상 규명 다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하나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우병우 전 수석. 특검법 2조 9호에 정확히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청와대 재직하는 당시에 어떤 그 최순실 등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진상 규명 됐나요? 아직 안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했는데 이게 과연 근거가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특검이 중간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검찰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요. 특검이 이제 그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이야기냐? 만약에 그럼 특검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제대로 수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은 검찰로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법 구조에 따라서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기서 검찰도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지금 방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수사 대상 예. 14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15항은 수사를 하다가 연관된 인지된 사건. 예. 그러니까 총 15가지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여기서 언급된 사람의 명단이 15명입니다. 예. 7명이 구속됐고 7명이 불구속됐고 한 명 정유라가 예. 수배됐고 예. 한 번 이름이 거론돼서 구속된 사람 김종도, 김종착은 한 번만 거론됐는데도 구속됐어요. 네, 그렇죠. 우병우는 2번 거론됐거든요. 예. 숫자로 보는 특검 대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우병우에 대해서는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죠.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게 지금 맥을 끊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예. 특검을 연장을 안 해줌으로써 특검이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지금 멈추게 됐어요, 중간에. 그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려면 대선전에 들어가서 후보가 정해지고 그 후보와 관련된 어떤 뭐 의혹이나 이런 게 드러나서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대선과 연관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대선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죠.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쓴 건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 지지하려고 하는 친박 성향의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래에 미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아닐까요? 공보실장, 홍보진 공보실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한 워딩이. 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예.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건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황교안 자신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본인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신 정치권의 우려가 아니라 황교안의 우려도 감안하지 본인의 않을 수 우려가 될 없습니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특검 수사가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 예. 박근혜를 지지하는 친박 세력들한테 부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예. 영향을 받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 그게. 황교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뭐 지금으로 보면 황교안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이 특검의 연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걸 그만두게 만드는.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모두각이에요. 모든 국민들 살살살 속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도 조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국회가 우리가 전에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원래는 100일로 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 자 100일로 하는데 70일 안에 끝날 수 있으니 70일 하고 30일 그때 가서 하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해놓고 결국은 허가를 받고 30일을 늘려놓게 만든 이 야당도 결국 물론 특검법 통과시켜서 좋은 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를 조롱하듯이 뭐라 그러냐면 만에 하나 추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에 다시 별도의 수사체가 필요하면 특검법 그때 또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반전이요? 무슨 반전이냐면 이 2003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고 그것에 이제 어떤 기한자가 문재인 전 대표였는데 검찰 개혁에 제대로 발동도 못 걸어보고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수석이 나중에 김인혜 검찰 개혁을 말하던 같은 그 검찰 관련 책에도 그 부분을 썼는데 나중에 왜 그런 그 실패를 했느냐 했더니 이유가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는 검찰이 문제아였는데 개혁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딱 가보니까 검찰이 갑자기 모범생이 돼 있더라.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안대희 중수부장부터 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 검사가 돼 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씨알도 안 먹혔는데 현재 이제 또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명하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시한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바라봐야 되는 거는 그 뒤 정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검찰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동력에 있어서 지금 검찰은 특검이 올려놓은 이 시청률을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특검법 내용, 그러니까 특검법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잘못해서 정말 정치권에서 특검법 다시 만들어서 다시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모든 국민이 환호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검찰이 강해 나갈 수 있다. 네, 잘못했을 때는 정말 그런 여론이 나오고 그렇게도 갈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특검이 막바지에 우병우 전 수석 이 구속 기각되고 발표하는 그 내용 중에 제가 흥미롭게 주의 깊게 봤던 건 뭐냐면 7월부터 10월까지 검찰 수뇌부와 2,000건의 통화 내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월이 지난해 7월서부터 9월까지요. 예. 그때가 언론에 이 최순실 이 비리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시작돼서 대책을 7월 중순이 이제 논의하고 그런 국면이에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기간인데 그때 2,000건이라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그 논의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통화 500여 건이 그걸 암시하듯이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통화는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문자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좀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손 변호사님. 네. 지난해 7월이면 7월 중순쯤에 TV조선에서 첫 보도를 했고, 네. 그때 이제 우병우 수석의 최순실 이런 등등의 문제라기보다도, 처갓집, 개인 비리 문제였었죠. 그리고 네. 누굽니까, 진경준 네, 검사장하고 네.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처갓집 강남 건물을 매각할 수 있었던 것. 네. 그 내용이 보도가 되고 이제 7월 말쯤에 미국에 있는 재미 한인 그 매체인 썬데이 저널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거기서 최순실 얘기가 나왔고 9월로 넘어가면서 한겨레 경향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자기 개인 비리와 최순실 게이트 이게 총체적으로 막 불이 지펴지려고 하는 시점. 네. 그때 2,000건이 통화됐으면 이건 검찰 전체가 다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럴 우려가 있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 청와대 요직에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사정기관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 임무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 자체가 불법이다. 통화한 것 자체가 임무 위반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지검에 연락해갖고 영장 네. 그 집행 막을 때도 맞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뭐라 물어봤냐면 만약에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치면 민정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네. 검찰총장 라인을 통해서 확인했지 왜 직접 전화를 하냐. 맞습니다. 예. 이거 개통을 위반한 거,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화 내용 통화한 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이제 이거 자체가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개통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뭔가 지시를 했거나 개통을 위반해서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거나 혹은 조사를 막으려고 했거나 무마를 이제 시도했거나 예. 아니면 위에서 이른바 찍어 누르기를 했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그게 직권남용 혹은 네. 직권남용 이런 거로 다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이제 그 검사들과의 통화를 했고 검사들에게 했던 것이 어떤 직권남용
행위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그 검사들 그런 내용의 그런 그 상대방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증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가 대면 조사가 마지막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그런 그 비난도 일부 있고 예. 또 우병우 전 수석이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특히나 그 중에는 이제 현직 검사들도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조사가 참고인 소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특검이 조사한 피의자들에 비해서 결국은 이제 그 특검이 좀 약간의 그런 그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수사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비난도 일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검사들과의 그런 그 통화 내용, 통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은 많고 의심은 많이 가고 좀 뭔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그게 과연 법적인 단죄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 연장이 더 필요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예. 좋았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려워졌죠. 그렇죠. 근데 예. 최 교수님, 예. 야사당이 특검 새로운 특검을 또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맥이 좀 빠져요. 맥이 빠지죠. 근데 특검법 개정안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해야 그렇죠. 예. 되는데 정승윤 의장이 합의 안 하면 못하겠다고 얘기했고, 근데 특검법을 새로 만들더라도 만약에 지금 고재열 기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좀 죽을 써서 만약에 받았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것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지면 혹시나 자유한국당이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을 넘겼는데 검찰 수사를 계속하는 과정에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아니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데 그것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예. 만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도 본다면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여기다 또 북한 안보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예.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특검법 연장 안 한 게 북한 측 소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만약 이게 통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특검이 조사하면 북한의 위협에 뭔가 영향을 받고 검찰이 조사하면 북한의 위협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검찰이 친북단체네? 그렇게 논리가 이렇게 전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는 거죠. 그럼 또 북한이 뭐 했나 봤어요. 봤더니 네. 그 2월 12일 날 예. IR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쏜 것 이후에 15일 동안 한 게 조용해요.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특검이 조사하던 거를 검찰이 받으면 또 조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특검이 할 때만 북한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는 게 말이 검찰이 할 되냐는 때 거죠. 북한 안보 위협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주장하는 황교안 대행의 예. 태도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국민의 여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보면은 황 대행이 좀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공교롭게도 최근에 보면은 뭐 한 10% 중반대까지 갔던 그 지지율이 네. 10%로 떨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황교안 총리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고 거의 1, 2등을 다퉈요. 황교안 대행 출마 반대 60% 넘어가고, 최근에 조사를 보면. 네, 네. 홍준표 지사도 출마하는 거 반대해서 60% 넘어가고. 그런데 자기 지지자한테 보내도 이게 뭐 본인이 대권 출마하겠다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네. 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 확장성이 구현되지 않았던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를 육박하고 그리고 정말 이쪽 보수 세력을 대표해서 나가서 본선에서 1대1로 붙어서 뭔가 싸움다운 어떤 경쟁다운 그걸 해볼 수 있는 후보가 만약에 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좀 더 광폭 행보를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음 시대를 새로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도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행보를 했을 텐데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10% 내외 후보로 들었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가장 핵심 지지층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행보는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특검 연장 불승인에 하지 않겠다. 야3당이 황교안 대행의 탄핵을 추진한다.
이건 대통령 그 탄핵보다는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3분의 2 국회. 네. 총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헌법 규정 따르면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고요. 예. 발의하면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 그럼 지금 총리 신분인가 대행 국무총리. 총리. 예, 국무총리인데요. 이제 그 권한행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 의결까지는 가능해도,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탄핵 사유라고 보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탄핵안을 가결시켜요. 그럼 네. 국회의원 직무 정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무총리. 예, 네. 국무총리 직무 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총리 공간에서 있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시계나 나눠주러 다니고 네,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네네. 남은 거 이제 몇 개씩 나눠주러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예를 들어 3월 초에 이게 대통령 탄핵 되면은 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네. 끝나자마자 바로 대통령 뭡니까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입성하는데 네. 그럼 황교안 총리는 직무대행 뭐 이런 것도 다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바로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그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을 예.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려지기 전까지는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매우 높고 승인을 얻어서 연장되는 거니까 승인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승인해야 되고 어떨 때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밝혔던 이유들을 수긍할 수 없고 참게 도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라 하더라도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불법은 아니라도 직무는 정지되잖아요. 정지되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정치인의 시각과 법률가의 시각이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제 얻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멀리 볼 때 과연 이제 그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한 예. 정치 세력들에게 과연 득이 되겠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 여러 야당의 의견을 당내에서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야당 내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검토를 한다면은 신중한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당장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강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또 내부 결속을 다지고 황교안 권한대행,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복선이 있을 수 있다. 네, 있겠다. 과연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그 예, 특검. 그렇죠. 이규철 특검보가 대통령 대면 조사 그 무산된 이유를 밝혔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녹화 녹음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조사 과정의 녹화나 녹음을 거부해서 그게 이유가 주된 이유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규철 특검보가 그걸 녹음과 녹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 투명성과 공정성 또는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과 녹화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자, 특검 측에서 원했고 대통령 측은 거부했죠. 예. 그래서 이제 불발이 됐는데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최순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최순실은 조사 과정이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 특검에 조사하는 과정이 다 녹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인가요? 두 번째가 나오면 소리 지르는 적 기억나시죠? 예, 운동권처럼. 네, 운동권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땅 하니까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많이 쓰요 삘 꽂히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뭐 자기를 억압하고 무슨 뭐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삼족을 멸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정성을 시비를 걸면서. 그러니까 녹화가 돼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 혹시나 대통령이 나와서 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검이 조서를 써서 다 적어놓고도 내가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 특검이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 또는 특검이 발표하는 내용과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특검 입장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해놔서 공정성 시비나 투명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그걸 요구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요 얘기만 하면 된대요. 조사 과정에. 검찰이 조사 과정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녹화 녹음합니다. 라고 하면 되게 돼 고지만 있다고. 하면 된다. 고지만 하면 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옆에 이거를 변호사 있으면 좀 이따 물어보죠. 물어보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피의자로 지금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놀러 잠깐 오시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의 피의자로 오시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에 협조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협조하셔야죠. 그리고 법대로 해야죠. 예. 왜 그걸 거부하시는 겁니까? 네, 형사소송법 244조의 2에 예.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1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해야 경우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이 경우에 이제 미리 그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단서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후에 영상 녹화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 피의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또는 이제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좀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2항입니다. 예, 왜냐면 나중에 뜯어내갖고 그것을 그렇습니다. 무슨 만든다든지 네. 그 조합한다든지 이렇게 못하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피의자가 서명하도록 해가지고 바로 봉해 놓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이러한 그 영상 녹화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형사소송법 또 형사소송 규칙에 자세히 내용이 있거든요. 핵심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답니다. 예.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를 해준 것이고 존중을 해준 것이고 기회를 준 건데 이거를 거부하겠다고 했으니 거부하면서 대면 조사를 결국은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판단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특검의 성과를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다시 그 짚을 필요는 없는데 준비 기간까지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봤더니 총 19명이 구속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상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6명.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구속된 사람들이 13명 해갖고 7명, 12명 해갖고 이제 총 19명인데, 고모 장관, 2대 총장, 청와대 출신, 그러니까 역대 아마 최강의 특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예.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험했던 특검은 면죄부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뭐 BBK 특검 예. 보셔서 알겠지만 뭐 내곡동 특검 그 뒤에 모든 특검들이 뭐 삼성 비자금 특검은 이제 꼬리곰탕 특검. 예. 그렇게 그냥 특검을 했더니 오히려 면죄부를 면죄부만 주게 되는, 차라리 검찰이 계속 책임지고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제 그런 정도에 됐는데, 이번 특검은 정말 이렇게 그 성과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검찰의 반전 얘기를 했었는데, 예.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대치일까요? 아니면 객관적 현상이 그렇게 갈까요? 저는 충분히, 왜냐면 우리가 검찰 수사,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 검찰 수사에서 이미 그런 양상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르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보다 그는 상당히 이렇게 진척을 시켰었어요. 예. 근데 특검이 워낙 잘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동력은 저는 좀 있을 남아있다고 거다. 봅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개 중에 로또와일러라고 아주 경비견으로 유명한 개가 있는데 죽어가면서 네. 주인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고 죽는답니다. 내가 당신 목을 한 번 물지 못한 게 네. 원한이 된다. 이게 검찰 생각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자신 조직이 살기 위해서 네. 자신의 수장을 한 번 물고 마는. 네. 이게 야권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굉장히 거물급, 예. 현역 정치인이 이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겠죠. 현역, 예. 현역 MC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현역 정치인, 현역 의원인데, 검찰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특검 전에도 이제 수사에 좀 힘을 내자, 속도를 내자, 검찰 잘한다. 예. 하지만, 이 검찰이 힘 빠진 권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고, 열심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예.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그렇게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결국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정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 권력자들에게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 권력이 힘이 빠져서 그런 거냐, 아니면 검찰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 힘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걸 나눠서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설령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해서 특검 종료 후에 열심히 수사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죠. 죄송합니다. 예. 힘이 살아있을 때, 권력이 살아있을 때, 죄송합니다. 의도가 아니었는데, 예. 권력이 살아있을 때 과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최 간단하게. 교수입니다. 최 변호사님,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말씀하시죠. 대통령 탄핵 이후에 검찰은 수사를 세게 할 것 같다, 약하게 할 것 같다. 저는 지금 상 분위기로 보면 세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직무대행이 결국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80% 가까이가 찬성했지만 황 대행에게는 들리지 않은 듯합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민들 분노 지수가 솟아오릅니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이른바 극우 보수 통치자들에게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론의 분열도 이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나라의 앞날이 암울해지는 것도 이들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세력의 뿌리를 뽑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외침은 오히려 가소로웠을 것입니다. 이제 확인된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행을 포함해 이와 동조하는 세력들은 나라를 맡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오랜 세월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묻고 이에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대가, 그 결과가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 속상해서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소주 마시고 나서 샵 5400으로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29,000원 미만 김영란법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쏘겠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